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 권혁재 PD입니다. EGMP 플랫폼을 바탕으로 만든 세 번째 현대 기아자동차의 전용 전기차죠. 바로 제네시스 GV60입니다. 오늘 가져온 차량은 그 중에서도 보조금 5,990만원에 맞춰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셨을 후륜구동 모델, 가장 낮은 등급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 보조금 기준이 좀 강화가 되면서 보조금 100%가 아닌 50% 받을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차량이죠. 오늘 리뷰를 하면서쯤 제가 중점적으로 볼 내용은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 그 다음에 기아의 EV6와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제네시스라는 배지를 달았다는 이유로 사실 가격이 그들보다 몇백만원 정도는 더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GV60을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시승 차량이 좀 사륜구동 모델들 같은 고급 모델들에 한정지어서 많기 때문에 후륜구동 모델의 느낌은 어떠한지 한번 중점적으로 전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은 급의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차량에 앉아 보면은 소재가, 제가 아이오닉5도 뭐 이제 타보고 해보긴 했는데 그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제네시스 자체가 고급 디비전이기 때문에 좀 소재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이 위에 같은 경우에도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이 있고요. 여기 이 가운데 트림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단순한 플라스틱 트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메탈 느낌인 것 같으면서도 너무 차갑지는 않은 그런 형태의 소재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송풍구나 이런 쪽에는 메탈 소재를 잘 활용을 했고요. 요 아래쪽에 가면 이제 플라스틱이 아무래도 좀 쓰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막 사출해낸 플라스틱의 느낌은 아닌지라 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들이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 레이아웃 자체가 사실 아이오닉5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센터 콘솔이 거의 중앙에 분리형으로 이렇게 따로 나와 있잖아요.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뒤로 움직이긴 한데 GV60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러한 모든 구성들 자체가 너무 아이오닉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소재감들이 상당히 많이 상쇄를 시켜주는 느낌은 있어요.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간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용성, 어디든지 있는 수납 공간, 이런 것들도 움직이면서 내가 이쪽으로 넘나들 수 있고, 밑에 발판 같은 것들도 이렇게 싹 올라와 가지고 충전하거나 그랬을 때 릴렉스 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GV60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독립형 센터 콘솔이 있고 이 아랫부분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아래쪽에다가 트레이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수납 공간을 만들어 줄 법도 한데 아래쪽에 또 트레이를 안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안쪽 깊숙이 손을 넣으면은 수납 공간이 있긴 한데, 거기에다가 손을 넣으려면 이렇게 넣어야 돼요. 손을 이렇게 해도 닿을까 말까 하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아이오닉5 때는 잘 살렸었는데 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드는 게 있고,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 이제 최고 옵션 들어가면 이렇게 밑에 발판 같은 거 있는데 현재 이 차량에는 마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런 릴렉스 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컴포트를 강조하는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사용할 법한 방법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은 좀 역시나 아쉬움이 좀 남는 것들이 있고요. 지금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거에 따라서 스포츠 모드를 놔두면 이제 볼스터를 좀 조여준다든가 그런 기능들도 있고, 뭐 장거리 운전을 하면은 허리 디스크 예방이라고 하면서 약간 마사지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져 있고요.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현재 최대한 낮춰서 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법 높은 편입니다. 뭐 아무래도 아래 배터리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또 포지셔닝 자체가 SUV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밑으로 내려도 시트 포지션은 좀 높은 편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이드 미러 대신에 이제 사이드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틀째 운전을 하고 있음에도 이거는 아직까지도 좀 너무 적응이 안 되고 있다. 우리가 진짜 거울로 된 사이드 미러를 보면은 사물이 실제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가까이
가까이 있어 보이는 느낌? 그러니까 거리감 자체가 거울에서 보던 거리감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이질적이더라고요. 차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이 길이는 짧은데 휠 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또 회전 반경이 길어요. 거기에다가 차폭도 넓은 편이고, 근데 이 사이드 미러까지 좀 이질적이다 보니 보통이면 한 번에 들어갈 후방 주차를 두 번씩 나눠서 하게 되더라고요. 웬만하면은 그냥 미러를 선택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주행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가상 사운드를 넣은 건데, 이 가상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빼는 방법도 있고요, 전기차스러운 사운드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내연기관의 엔진 소리를 차용한 가상 사운드가 있는데, 셋 다 사용해 봤을 때 크게 뭐 이질적인 느낌을 저는 느끼기는 좀 어려웠었어요. 대략 이런 소리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또 장거리 주행하는 거를 찍어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고 나서 어제 충전을 했었는데 총 2만원어치 충전을 하고, 충전 시간은 다 합해서 한 8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0%에서 96%까지 충전이 다 돼 있더라고요. 뭐 히팅 펌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확실히 좀 충전의 속도나 이런 것들이 빨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후륜 구동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일 기본형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출력도 제일 약한 모델이거든요. 이게 마력수로 치환했을 때 한 220마력 정도가 되는 차량인데, 운전을 하기 전에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 왠지 힘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내연기관의 220마력짜리 차가 거구를 이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힘이 부족할 것 같은데 라는 사실 생각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전기차 특징 자체가 모든 토크가 다 발휘가 되기 때문에 이 차량의 무게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상당히 좀 가뿐한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는 총 3단계에다가 플러스 맥스 4단계 정도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 처음에 회생제동 접했을 때는 상당히 이질적이다라는 느낌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적응이 돼서 그런 건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뀐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제법 그런 인위적인 느낌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좀 느낌이 강하게 다가옵니다. 400m 앞 시속 50km. 지금도 제가 회생제동을 제일 강한 아이페달로 맞춰놨는데, 방금 전에도 완전히 멈추기 전까지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았었거든요. 전기차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라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 사이에서 발이 바쁘게 안 오가더라도 알아서 뭔가 좀 제어해주는 느낌? 드라이빙 모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가장 기본적인 컴포트 모드고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배터리 잔량 68%일 때 279km 주행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한 번 더 누르면 스포츠 모드로 바뀝니다. 볼스터 딱 몸을 조여주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271km로 낮춰주네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니까 악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그 무거운 묵직한 느낌이 확 줄어드는 그런 느낌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조금 살짝 더 무거워진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살짝만 밟아도 확 나가네요. 에코 모드로 놓으면은 주행거리가 다시 287km로 느는데요. 이때 이제 악셀레이터 페달의 무게감이 상당히 무거워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악셀레이터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차량의 움직임이 차이가 있다 이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악셀레이터의 응답성이 좀 느껴져요. 묵직한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차에는 묵직한 느낌이 있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에코 모드로 놓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체 쪽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GB60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면서도 상당히 깔끔한 맛이 좀 더해졌다. 그리고 상당히 세련되게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주고 싹 빠지는데, 지금도 제가
과속방지턱 못 보고 넘었는데도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간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승차감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 내연기관 차량을 바탕으로 만든 전기차들, 원래 세팅 자체는 내연기관용 세팅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수백 킬로의 무게가 더해진 거고, 소울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배터리가 뒤쪽 부분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늘어난 무게만큼을 잡아주려고 하면은 뒤에 서스펜션이 그만큼 더 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받쳐줘야 되니까. 무겁기도 무겁거니와 덧붙여서 서스펜션까지 딱딱해 버리니까 뒷부분 충격이 좀 상당히 컸었다, 이렇게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GB60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이 너무 단단하게 잡혀져 있어 가지고 뭐 불쾌한 느낌을 준다거나 불필요한 정보들, 그러니까 뭐 잔진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거를 전달한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승차감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뭐 이런 과속방지턱을 하나를 넘더라도 이 뒤에 거동 자체가 상당히 깔끔하게 떨어져요. 뒤에 뭐 전혀 출렁거린다거나 그런 느낌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과속방지턱을 넘는다거나 뭔가 요 철을 지날 때 차량의 전반적인 무게감은 느껴집니다. 확실하게 이 차 좀 무거운 차구나 라는 건 느껴지는데, 그로 인해서 뭔가 불편함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그 차량이 아무래도 좀 묵직하게 주행을 하다 보면은 그에 따른 안정감 같은 거는 좀 느껴지잖아요. 안심이 된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가지게 되는 전반적으로 그런 세팅입니다. 톨게이트입니다. 방금 전에 조금 고속으로 이렇게 코너를 진행을 해봤는데, 빠른 속도로 돌려 나갔을 때도 롤이 없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차가 가진 크기나 무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살짝 비가 와가지고 좀 젖은 노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후륜구동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막연한 좀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눈길에 취약하다, 오버스티어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이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방금 전에도 전자장치가 딱 바로 자세를 잡아주더라고요. 이 차가 진짜 뭐 그렇게까지 비싼 차는 아니잖아요. 6천만 원대부터 사실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고, 특히나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이제 낮은 기반의 차량이니까 프리뷰 뭐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단순히 후륜구동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6천만 원대에서 이 정도 승차감 내주고 효율성 내주는 차라면은 제법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살짝만 밟아볼게요. 컴포트 모드로 하고요. 방금 전에 잠깐 추월하면서 엑셀레이터 이거 제가 100%로 밟은 것도 아니고 70% 정도 밟은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속도가 막 20, 30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전기차에 익숙하신 분들이 타면은 조금 아쉽네 라는 느낌 가지실지도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주행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힘이 부족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넘쳐납니다. 네,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반자율 주행 기술을 좀 안 보여드릴 수는 없죠. 살짝 굽은 도로니까 제가 한번 손을 떼볼게요. 굽은 길도 뭐 알아서 잘 가죠. 사실 이제 현대 기아 제네시스 차량을 타면서 반자율 주행할 때 뭐 차선 잘 잡고 가죠. 굳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 시승 콘텐츠를 하기 시작했던 한 1, 2년 전만 해도 사실 그때 HDA는 약간 차선 한쪽에 좀 붙어서 간다거나 좀 그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뭐 HDA 작동시켰을 때 차선 한쪽으로 좀 쏠린다 이런 거는 전혀 없이 중앙을 너무 잘 잡고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GB60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승차의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떼고 주행을 하다가 손을 이렇게 다시 잡았잖아요, 스티어링 휠을. 그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경고를 너무 뒤늦게 띄워주더라고요. 어제 계속 저는 스티어링 휠을 잡고 운전을 했는데 종종 그 메시지가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아마 시승차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좀 그런 거는 있다. HDA를 작동하는 중에 이렇게 스티어링
방향지 시등을 켜면은 이렇게 알아서 차선 변경까지 해주는 그런 기능들. 이게 GB80에 들어갔던 차선 변경 시스템은 뭔가 작동 조건이 되게 복잡했는데 이제는 이 방향지 시등 레버만 딱 내리면은 알아서 차선 변경 해주더라고요. 지금도 우측 방향지 시등 켜면은 알아서 차선 변경 이렇게 해주잖아요. 코너 나오니까 제가 브레이크 안 밟았는데도 알아서 속도 줄여주면서 이렇게 주행하는 거거든요. 저 지금 페달에 손 안 대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이제 이런 코너 구간에서 속도 줄여주고 코너 끝나는 구간 되니까 다시 가속해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 살기가 좋아졌어요 진짜. 오늘의 결론 한번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영상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 과연 웃돈을 얹어주고 아이오닉5나 EV6보다 이 차를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두 번째, 어떻게 보면은 깡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냥 후륜구동 이 모델 이거 사도 괜찮은 걸까. 자, 우선 첫 번째, 이 차 아이오닉5 대신에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몇백만원 웃돈 더 얹어주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전기차를 사는 데 있어서 활용성, 실용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GB60보다는 아이오닉5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디자인 자체가 얘는 패스트백 형태로 이렇게 뒤에 천장이 내려가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내부의 수납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이오닉5가 조금 더 잘한 느낌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용성 제일주의다, 실용성이 우선이다 이러신 분들은 아이오닉5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다면은 이 차량을 선택하실 만한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차, 친환경차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야 우리 환경 생각하는 데야, 우리 친환경이야, 우리는 환경을 사랑해 약간 이러면서 플라스틱 재활용 소재라든가 폐그물을 활용한 무슨 소재들 해가지고 친환경 소재들로 이렇게 내장재를 사용하고들 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전기차를 사더라도 럭셔리한 차를 사고 싶어, 막 가죽 두르고 이런 차 사고 싶어, 이런 분들 있죠. 가죽 같은 거 소재 상당히 아끼지 않고 잘 썼고, 스웨이드 같은 소재들도 상당히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했고, 아이오닉5라든가 EV6 같은 전기차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나는 어차피 그 스탠다드 모델은 못 사겠고 롱레인지 모델을 보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눈여겨볼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롱레인지의 4륜구동 모델을 사실 분들, 아이오닉5라든가 EV6의 롱레인지 4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5,600만원, 5,700만원 이 정도 가격대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가면은 어차피 보조금 100%를 못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냥 돈을 조금 더 추가해서 그냥 프리미엄 브랜드의 뭔가 차를 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고려해 봄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조금 때문에 처음에 고민을 했는데 제네시스 GV60 후륜구동 모델만으로 충분할까요? 라는 대답에 대해서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힘에 대한 부분 전혀 부족함 없고요. 오늘 또 길이 미끄러웠잖아요. 겨울이다 보니까 사실 외기 온도도 막 그렇게 높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높은 속도로 코너에 진입을 했을 때 뒤가 살짝 미끌리는 것 같으니까 차체가 바로 딱 잡아서 제어를 해주는 모습을 봤는데 딱 그걸 보니까 야 후륜구동 사도 괜찮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퍼포먼스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4륜구동 모델을 더하면은 제 기억에 이게 한 700만원 정도 오르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줄어들죠. 막연한 후륜구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700만원을 더 들여가지고 이제 4륜구동을 만들지 말고 내부 인테리어 옵션에다가 선택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훨씬 더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저한테 만약에 아이오닉5와 이 차 둘 중에 한 대를 사라고 하면은, 제 돈을 주고 사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이런 고급 소재에 대해서는 크게 감흥이 없어서 아마 아이오닉 5를 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런 소재 같은 거가 분명히 좋긴 좋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을 구매하실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구매하셨으면 합니다. GB60 같은 거 구매하시려고 타신다고 해도 1년 넘게 기다리셔야 된다고 하니까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충분히 많이 고민해 보시고 한번 매장 가셔서 차량도 보시고 시승해 보실 수 있으면 시승도 해 보시고요. 그러셔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GB60을 산다고 하면은 이 후륜구동 모델 구매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위키트리의 권혁재 PD였고요. 상당히 오랜만에 시승기를 진행해서 좀 어버버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더 이런 기회 많이 만들어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